31살에 의사하는 거 무슨 의미 있냐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31살에 그냥 그 일찍 졸업하고 나온 건 줄 알았는데 31살에 의대 입학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의대는 어렸을 때나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공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간 건데 10년 동안 대기업 임금으로 주식 투자하고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주식하면 인생 대박인데 앞으로 돈도 못 벌고 몇 년간 돈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준비를 왜 가는 거야. 집 부자면 말 안 해. 애매한 중산층 하층 솔직히 말해서. 근데 중산층이니까 하층이니까 간 거겠죠. 왜냐면 투자라는 게 약간 또 가족력이 있어요. 투자 잘하는 가족 따로 있긴 해요. 따로 있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자였겠지. 집이 부자였겠지. 그러니까 이분 말 그대로 중산층이나 하층이니까 투자가 약간 힘드니까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뭔가 자신이 하지 못했던 집안의 의사나 이렇게 법관이 없으면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으니까 가는 것도 있겠죠. 자신이 뭔가 처음 해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거를 뭔가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시는 분들 꽤 있는데 사실 일찍 해서 투자로 하는 게 훨씬 나은데 투자가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하면은 자신이 좀 자신 있는 공부를 약간 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GTX에 대한 착각, 대심도라서 타러 가는데 오래 걸림. 그리고 GTX 타러 가는 시간 계산하면 초록색권 아니면 버스 타는 게 더 빠름. GTX는 초록색권 아니면 큰 호재가 아님. 게다가 요금도 겁나 비쌈. 왕복 10,000원 넘어갈 듯. 그리고 5km마다 요금 계속 추가됨. GTX 공사를 지금 삼성동에도 뚫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대심 들어서 타러 가는데 오래 걸림.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타러 가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 이분처럼 추가해야 되긴 하죠. 근데 버스보다 이제 GTX를 타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GTX 역이 집에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또 편리하겠죠. 그리고 시원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러니까 버스 같이 야외에서 기다려도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왕복 10,000원 넘어갈 듯 요금. 사실 GTX가 처음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뭐 현실에 약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간 그분들에게 있어서 호재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멀리 있을수록 버스가 그리고 조금 버스의 승차감에 멀미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GTX가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빠르고 쾌적하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봐야죠. 경찰 간부 vs 노무사 약간 조금 이상한데 이분이 예전에 경찰대를 못 간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네요. 어렸을 적 경찰에 대한 로망. 그럼 경찰 간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찰이라는 게 좋았다면 생각보다 경찰은 좋은 사람 별로 없는데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경찰 간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분이 개업도 하고 싶으니까 사업하고 싶어서 노무사도 한데 솔직히 경찰도 하고 하면 경찰 간부한 다음에 노무사 공부하는 것도 괜찮긴 하고요. 시간 남으니까. 경찰 간부한 다음에 노무사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너 붙을 자신이 있는 것 같아 보이시니까. 경찰 간부 일단 한 다음에 노무사도 경찰 간부 하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생각보다 경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트렌인 것 같고 근데 플러스에다 사업까지 하려면 어쨌든간 뭔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나빠 보이진 않고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해요. 주변에서 지켜본 결과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근데 자기만 자신 있으면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파악되네요. 공공기관 vs 공무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공공기관이 위치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죠. 공무원도 좋지만 공무원분들이 생각보다 근무 환경이나 그 위치가 약간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뭐 물론 시청 이런 데 발령받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난이도 차이는 비슷비슷하다 보면 돼요. 합격까지 가는 난이도 자체는 공무원 난이도 차이가 크면 공무원으로 가고 비슷하시면 공기업
급여. 그러니까 이분은 공기업이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애초에 그렇게 선망하시면 공기업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 생각돼요. 난이도 자체는 비슷합니다. 난이도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드리네요. 그렇다 해서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이제 위치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공공기관이 생각보다 위치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도로가 새로 뚫린 경우도 많고. 국민연금공단, 보험공단,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더 낫죠. 건보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건강보험공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공단이랑 건보 둘 다 사무직 면접을 보게 되는데 만약 본다면 어디로 가야 됨? 국민연금공단이 나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은 그리고 위치가 그렇게 또 완전히 좋은 위치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약간 위치 측면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조금 더 나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비슷하더라도 위치가 좀 좋은 데가 낫겠죠. 국민연금공단을 추천드리고 건강보험공단이 나쁘진 않은데 여기가 약간 이제 균형이라는 게 이쪽이 훨씬 더 나을 생각이 많아요. 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조금 더 삶을 찾아가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조금 더 나아요. 국민연금공단을 추천드릴게요. 내가 주식으로 돈 본 사람 본 적 없다. 본 적 있다. 근데 이게 못 본 사람끼리 모이나 봐요. 근데 진짜로 제 주변에 사실 벌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희한한 게 시장도 자본주의의 특징이 못 본 사람 끼리끼리 모인다가 진짜 정답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끼리 있으면 더욱더 부정적이게 돼가지고 못 벌게 되고 본 사람끼리 있으면 더 긍정적이게 돼서 더 잘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대충 그런 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어울리는 게 있으면 듣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면 솔직히 행동하는 게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잘못된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동화가 돼가지고 이럴 때는 너무 또 그런 못 버는 사람들한테만 있지 말고 잘 버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극강의 컨셉 중인데 다들 원화 기준으로 자는 직장 아니 화폐 그러니까 원화나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원화 기준 자산이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하는 게 원화는 달러 종속화폐이기 때문에 장애 트렌드를 보면 결국 원화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짐. 연봉 1억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 연봉 5천이면 37.5K인데 이건 맞죠. 미국 중위소득도 안 되는 수준임. 세계로 영향받은 원화 자산 시장에서 놀지 말라고. 이건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이건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어차피 환율이라는 건 그냥 숫자 노름이라 보면 되죠. 근데도 이제 환율이 최근에 많이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러한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조금 안정적이었죠. 1100원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놀던 시절이 있었는데 1300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슬슬 생각을 하는 게 한국의 돈의 가치가 세계화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거긴 한데 또 너무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뭐 약간 달러에 또 너무 강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대체 코인을 왜 하는 거냐는 분인데 코인도 했었고 불장돼 다시 정리했는데 난 지금도 코인 잡고 있는 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나간다 코인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한 군데도 국내에서 못 봤고 버거킹에서 했었긴 했는데 주변에 그걸 통해 거래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됨. 변동성 높은 걸 살려면 연초 2차전지 사든가 아니면 테마주 사서 먹을 놈 주식시장에도 오지게 먹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하시죠.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자산의 분류가 있으면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약간 유동성이 확실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고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이미 미국의 나스닥 움직인 거 거의 완벽히 추종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사는 거랑 똑같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다른 것도 똑같고 왜냐하면 다른 알트코인도 이더리움의 대부분 영향을 받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나스닥 지수 추종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등락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고 그리고 뭐 약간 달러
준 달러로서 기능하게 된 거죠. 대학 동기 중에 유일하게 경제적 자유 혼자 이루니까 미국 뱅커. 근데 미국 뱅커라고 하는 데서부터 약간 신뢰성이 약간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뱅커인데 어디 뱅커가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IB가 투자은행이겠죠. 투자은행인데 투자은행이라 상업펀드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 이루려면 일찍 승진하려면 PE가 가장 낮긴 하거든요. 선물 옵션으로 뭘 한 건지 맨해튼에 집을 샀더라고. 직장도 은퇴하고 한국 와서 사는데 주변 아무튼 태생 말하지 않는 금수저밖에 없음. 근데 그 미국도 아무리 직장 쪽으로 성공하더라도 뭐 뱅커 맨해튼에 집 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집이냐에 좀 다른데, 그러니까 원래 집이 돈에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집 사는 거랑 돈 많이 버는 거랑 그 평균 나이가 41세긴 해요. 미국도 집 사는 나이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한국도 있죠. 근데 이런 31세 이미 35세 때 한 미국 분들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받거든요. 잘 승진하면. 그런데도 41세 걸린다니까. 미국 아파트 값이나 그 세금이 좀 만만치 않아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 원래 돈 많이 버는 거는 뭐 의미가 없죠, 사실. 원래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해봤자 의미 없듯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금수저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부자 될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다 가장 정답이에요. 빈티지 시계 시장에서 롤렉스의 인기가 대단하다네요. 아직까지로 중고 시장의 제왕은 역시 롤렉스다. 중고 시장의 제왕 롤렉스. 생각보다 오데마 픽인 줄 알았는데 롤렉스가 가장 아직도 인기가 많나 보네요. 크로노24 해외 그 시계 중고 시계 사이트죠. 100만 명이 넘는 수집가들의 구매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데 빅데이터로. 얼마 전 제네바 시계 박람회에 참석하여 시계 브랜드 최고 경영자 및 업계 리더를 살펴봤는데, 지난달 공개 제네바 시계쇼 쭉쭉 내려가 보면 결국에는 크로노24 분들의 보시면은 130만 명 1위 롤렉스 첫 번째 시계든 20번째 시계든. 그러니까 대단한 게 시계 많이 사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롤렉스를 많이 산다 해요. 첫 번째로 중고 시계 사는 사람도 롤렉스고, 두 번째 사는 사람도 롤렉스, 20번째 구매하는 사람도 롤렉스. 롤렉스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업자들도 많고 계속 새로운 모델들, 그러니까 희귀 모델들 찾아 나서는 것도 많다 이거죠. 34에서 38%가 여러 번 구매하는 사람들도 롤렉스를 사고, 첫 번째 구매하는 사람들도 1위는 롤렉스라고 하네요. 근데 물론 이제 오메가 이런 것들도 오데마 피기 같은 고가 시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0세 이하라면 데이저스트 40일. 이거는 빅데이터긴 한데 진짜 레전드긴 하네요. 딱 맞네요. 30에서 40세라면 서브마리너, 50세 이상은 데이토나 레전드긴 한데 맞네요. 제 주변도 일단은 신뢰성 업 뭐 다들 기억하시죠? 30세 이하라면 데이저스트 40일. 아니 미리까지 해주는 건 너무 그거 아니야? 정확하네요. 근데 데이저스트 40일 40세라면 서브마리너 어떻게 알았지? 50세 이상은 데이토나. 무주택자들 주접 떠는 글이 가장 재밌다고 하는데 집이라는 필수제 특수제 사치제 아니 이건 조금 오버긴 한데 뭐 사치제가 맞겠죠. 필수제라기보다도 온갖 것들에 비유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집은 그냥 집이다. 내 집이 없는 이유 혹은 핑계를 찾으려 하지마. 자금력, 판단력, 실행력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집은 살 수가 없다. 자기 집이 없는 거임. 집을 사던가 하면 된다. 등기 거창한 거시경제 담론을 읽고 과자 쪼가리를 집을 비유하고 주위에 떨어졌자. 세상이 변하냐. 여건 되면 그냥 사는 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집이라는 게 사실 현찰박치로 사기 어려운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각종 자신만의 이론을 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간 뭐 집이라는 게 내가 사실 어쨌든 간 모든 그 자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오른다고 하면 생각보다 잘 안 오르고, 모두가 내린다고 하면 또 잘 안 내려가고, 이제 변동성을 한번 봐야죠. 일단 그리고 2020년과 같은 그 유동성을 아무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변수는 아직 많이 나왔어요. 사실 2020년에 유동성이 그렇게 풀린 것도 그 당시에 대선이
적도 있었기 때문에 대선에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또 다시 돌아온다는 거 생각하면 봐야 알겠죠. 부동산을 안 사셔도 돼요. 근데 내년에 징징대지 마세요. 내년에 많이 오르면 또 징징대고 벼락 꺼지니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살지 안 살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살지 vs 안 살지. 근데 생각보다 돈을 가지신 분들도 고민하게 되는 돈을 가지신 분들도 고민하게 되는 기점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들 이제 부동산 같은 유튜버들도 워낙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겠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급등세는 안 나올 것 같고 이제부터 약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려고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죠. 결국에는 그 서울 집값은 당분간은 거의 무난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 왜냐면 공급을 늘리기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건설사와 같은 또 공급 제한 이슈도 있었다 보니까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한 2025년까지 돼야지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건 좋은데 일단 집이, 왜냐면 같은 집이라도 새 구조의 새 아파트 브랜드 집을 가고 싶어 하겠죠. 더 좋은 아파트 브랜드를 원하니까요. 그 아파트 브랜드들이 일단 완성이 돼서 뭔가 집을 들어가기 시작하려면 2025년은 돼야 되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그때 되면은 슬슬 진짜 시세가 나오겠죠. 그 잠실 쪽이나 지금 둔촌주공 쪽에서 2025년 되면 슬슬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때 한번 변곡점이 한번 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2025년까지 이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그때를 기점으로 대출 실행할 준비를 하거나 그럼 되겠네요. 폭락 갑니다. 폭탄이 더 커져도 정부 역시 우리 다 없어 하면서 오히려 크게 늘리는 건 예상 범위. 일부 폭등이들은 오 반등 온다, 정보 간다, 버스 늦으면 지각비 내야지 이러고 있고, 눈치챈 애들은 매물 다 늘려놨는데 팔리지 않고.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놨으니 남은 규제 카드 없죠. 외부인 들어오면 대응 카드 없죠. 사실상 종신대출인 50년 만기 대출까지 해줬죠. 미국 금리 인상에서 과기부채왕, 한국은 이제 저성장국가 외환 보유고로 버틸 거야. 미국 채권 금리 20년 만기 이율 4.7% 넘음. 자, 이제 한국 채권 그렇긴 한데 뭐 맞는 말은 많은데 일단은 그 내년 한국 총선이랑 미국 대선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 초에 뭔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내년 초까지는 완화책이 나올 거라고 믿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배팅인 것 같고, 만약 아니라고 하면은 하락이 나오긴 하겠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하락이 나올 텐데, 규제는 더 풀 건 남아 있어요. 정 안 되면 규제 그냥 다 풀어버리면 이제 마개발이 되는 건데 서울도.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함정의 정책들이 나오겠죠. 사실 집값 띄우는 거는 지금 규제가 아직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풀어도 집값은 지금도 급등시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재건축 규제 한 달 동안 전부 없애준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바로 그냥 한 일주일 만에 그 철거시키고 집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널렸죠. 서울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뭐 이런 규제 완화 정책도 있고 많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직접 안 해본 거예요. 직접 자기 돈을 넣어보면 알겠지만 하락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하락에 배팅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애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 그 쇼스 퀴즈가 유명해져도 쇼 친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 하락에 배팅 해보는 공매도를 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크게 하락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락하려면, 왜냐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팔거나 누군가는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만약 근로를 싸게 팔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여러분 최저임금보다 여러분의 시간을 싸게 팔고 싶어 하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근로자산을 가진 거겠지만 싸게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매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하락이 당연했으면 벌써 공매도 엄청나게 걸려있을 텐데 실제로 부동산에는 이제 상승 기류만 남았다는 게 하락이 힘들다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승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하락하기도 되게 어렵다. 내년에 정치적인 거를 고려해서라도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연봉 1억 vs 한의대 도전. 지나가 버린 일이지만 여기 져놓고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한의대 가보길 추천하셨고 강한 열망을 가게 됐어. 그러면 가는 게 나아요. 강한 열망을 한번 가지면 가보는 게 낫죠. 눈앞에 보이듯이 뚜렷했다고 할까. 사람들과 상의도 해보고 그럼 가는 게 낫죠. 뭐 성적이 된다고 하면 뭐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면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의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를 또 제가 또 추천을 드립니다. 한의대 나쁘지 않는데 물론 나쁘지 않는 거랑 이제 자기가 하는 거랑 좀 다르죠.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다면 한의대 가는 게 좋고 한의대를 포기했던 이유가 외벌인데다가 이제 아이 교육에 돈이 드는데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네. 돈이 문제라면 돈은 뭐 벌면 되는 거고요. 자기 꿈을 위해서 한의대를 보니까 입학하고 나서 이제 다니는 게 문제라면 다녀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헤드헌터가 연봉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 헤드헌터의 재량은 아니고 거기서 낮춰달라니까 헤드헌터가 그렇겠죠. 보통 수수료 떼간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취업해서 맞죠? 헤드헌터 합격 시 최종 연봉의 몇 프로를 보통 수수료 떼간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취업해서 오퍼레이터 받기 전인데 회사 테이블이 제 희망 연봉보다 훨씬 높은데 헤드헌터가 오히려 회사 편을 들거나 저를 속이고 연봉 낮춰서 오퍼레이터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회사 편을 드는 경우는 맞는데 연봉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연봉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요즘 거의 없는 게 회사 돈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인사팀도 그렇고. 오퍼레이터 받기 전 통화하는데 연봉에 대해 질문하는데 엄청 반응하시고 제가 희망 연봉이 테러보다 낮은 것 같더니 이 회사 연봉 테이블 그 정도 아니라고 하고 좀 이상해서 그러면 이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헤드헌터가 회사 편을 든 건 맞는데 연봉을 낮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연봉을 낮출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연봉 낮는다고 해서 그 상대방 회사 편이나 헤드헌터가 얻는 이익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파악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테이블이 낮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